저의 아버지 고향은 강원도입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과 함께 고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명절이기도 했지만 두 분 다 낚시를 워낙 좋아하셔서 고향에 있는 큰 저수지에서 낚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골에 도착한 첫날부터 아버지께선 밤낚시를 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극구 말리시며 못 가게 하셨습니다. 요새 동네가 흉흉해서 밤낚시 가서 돌아온 사람이 없다며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런 건 헛소문이라며 할머니 말씀을 신경 쓰지 않으셨고 밤에 할머니께서 주무실 때 몰래 나와 낚시를 하러 가셨습니다. 저 역시 덩달아 가게 되었고 셋이서 밤낚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두 분께선 약주까지 한잔하셔서 꾸벅꾸벅 졸고 계셨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낚시이기도 했고 바람은 불지 않았지만 상당히 쌀쌀한 늦가을에 잠도 오지 않아 저는 그저 뭔가 물지 않을까 찌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물가 주변으로 안개가 심하게 끼기 시작했습니다. 찌의 윤곽선이 보이지 않아 그저 피곤해서 눈이 침침해졌거나 안개 때문에 흐릿하게 보이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곧 그런 게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자세히 관찰한 결과 찌가 고기가 물었을 때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어서 윤곽선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찌가 떨리고 있는데도 수면은 조용했습니다. 즉 찌가 수면에서 3에서 4cm 정도 떠올랐던 것입니다. 처음엔 무서운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찌가 왜 그럴까? 자석이라도 달린 것처럼 왜 떠 있는 걸까? 저 찌가 원래 고기가 물면 공중에 뜨는 건가?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떨리는 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찌 주변의 아지랑이들이 안개와 합쳐지며 하얀색의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물질로 이루어진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하얀 안개들이 뭉쳐진 것 같은 것. 이윽고 그것들은 사람 형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얀 물체는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았고 점점 형체를 완성해가며 저희 쪽으로 천천히 그리고 공중에 뜬 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예사실이 아니다 싶어 주무시는 두 분을 깨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얀 물체는 점점 모습이 뚜렷해지는데 얼굴 부분에 눈, 코, 입이 만들어지며 마치 울부짖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고 점점 벌어지는 눈구멍에는 퀭하니 어두운 구멍만 있을 뿐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은 일어나지도 않고 제 몸 역시 움직이지 않아 쳐다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 친구분께서 꿈을 꾸시다가 화들짝 놀란 듯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거의 코앞까지 다가온 정체 모를 형체를 보고서는 저와 아버지를 깨우려고 흔드셨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요지부동. 그러자 친구분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두 사람을 양어깨에 한 명씩 들쳐매고 1km 정도 뒤 길가에 세워놓은 차까지 달리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차 근처까지 오자 제 몸이 움직여졌고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버지께선 낚시를 간 것까진 기억나는데 일어나 보니 집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기억이 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와 친구분이 어젯밤 일을 말씀드려도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계속 말씀드리니 그제야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여하튼 무사히 돌아온 건 다행인데 생각해보니 급히 도망치느라 낚시도구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낚시도구를 찾아와야 했기에 두 분이 저수지로 다시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먹다 버린 쓰레기마저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수지 근처에는 조그마한 절이 있었는데 혹시나 그 절에서 스님이 쓰레기인 줄 알고 가져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에 가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다고 하시고는 오히려 서울에서 왔냐고 되물어보셨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서울 사람들은 이 저수지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고. 이 근방 여인이 서울에서 온 낚시꾼이랑 정을 나눈 뒤 임신하게 되었는데 가정이 있는 남자는 매정하게 그녀를 버렸고
그녀가 그 저수지에 몸을 던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곳에서 낚시하는 서울 사람이 종종 실종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경찰 수사 결과에서는 유류품 같은 것도 물에 떠오르지 않고 현장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으니 증거 불충분으로 단순 가출 처리되곤 한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아버지 친구분께선 종종 저희 집에 오시는데 그때 이야기를 자주 하시곤 합니다. 당시 친구분께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엄청난 오한이 들고 닭살이 돋아서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일어나니 눈앞에 이상한 물체가 있어서 직감적으로 여기 있으면 죽겠다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저희 부자를 들쳐매시곤 뒤도 안 보고 뛰셨답니다. 평소라면 못 들었을 때 그런 괴력이 어디서 나셨는지 본인도 신기하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친구분의 집안이 예전부터 기운이 강하고 대가 세서 대대로 조상신이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덕에 아버지 친구분은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던 것 같다며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그 친구분이 생명의 은인이라며 집에 오실 때마다 극진히 대접해드립니다.